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 부산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시내버스 디자인이 새롭게 바뀝니다. 이른바 빅버스를 소개합니다. 옛 소방서 건물이 창작 공간으로 변신한 북구 스페이스 119 첫 입주 작가들이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 속에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사하구 다대동에서 열려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 부산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회가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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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시나 내란 상태가 아닌데도 국무회의 의결 없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국제적 망신이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어젯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다. 부산은 18년 박정희 군사정권을 부마 시민항쟁으로 무너뜨린 도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범죄자로 규정하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인간이 이거는 국민들을 나서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정치하신 분들이나 시민사회단체 분들 다 모여서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그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공동 발의하고 4일 오후 국회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의 시내버스 외관이 새롭게 바뀝니다. 디자인 이름이 빅버스인데요. 어떤 모습인지 김석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 디자인이 적용된 부산 시내버스입니다. 이름은 빅버스. 부산시 슬로건인 부산 이즈 굿의 앞글자를 땄습니다. 바뀐 차량은 일반 버스와 좌석 버스 두 종류입니다. 일반 버스는 푸른색으로 깨끗함과 친환경, 스마트함을 강조합니다. 좌석 버스는 자주색 계열로 따뜻함과 포용, 친절함을 연상시킵니다. 색뿐만 아니라 내외부 번호와 노선 규정, 그리고 광고면 등 부착물 규정도 새롭게 바뀝니다. 시민들한테 좀 더 새롭게 다가가고 좀 더 참신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지금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대중교통의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 특히 동백패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부산에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2,500여 대. 시는 매년 새로 교체되는 시내버스 2,300대에 이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는 2033년이면 모든 버스가 이 디자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년까지 대중교통 수동 분담률을 지금 40%대에서 60%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중심에 시내버스 혁신이 자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재 시내버스 디자인은 지난 2016년 처음 적용됐고 9년 만에 새로 바뀌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1년 동안 비어있던 옛 소방서 건물을 예술 창작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북구 스페이스 119에 청년 작가들이 한 달 전 입주해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들이 금곡동 이웃들과 함께하는 마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20대 청년 작가 염동훈 씨. 지난달 북구 금곡동에 첫 작업실을 꾸렸습니다. 인공치아에 쓰이는 레진을 이용해 바다와 하늘, 작은 우주를 만들어냅니다. 소방서로 쓰이던 가건물을 청년 작가들의 아지트로 꾸민 스페이스 119. 염 작가는 이곳 첫 입주 작가입니다. 너무 기뻤죠. 일단 제 개인 작업실 생기는 것도 좋았고 작품 뭔가 브랜드성 해서 판매도 하고 싶은데 그 시작이 스페이스 119가 될 것 같은데 마침 스페이스 119도 시작을 저랑 함께 해서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작업실에는 웹툰을 그리는 이연경 작가가 새 작품을 준비 중입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분주한 손놀림으로 판타지 웹툰을 조금씩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작품을 하다 보면 예민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방해받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다들 부러워하는 점인 것 같아요. 한 컷밖에 작업을 못했던 시간이라면 같은 시간인데 4컷 정도, 5컷 정도를 작업을 한다거나. 이곳엔 20, 30대 청년 작가 7명이 입주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심사를 통해 선발했고 사용료는 없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작품 활동 외에도 금곡동 주민과의 소통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7일 금곡동 어린이와 주민들을 초청해 작가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주제는 크리스마스. 음악 공연을 비롯해 비누, 초, 쿠키 만들기 체험이 마련되고 플리마켓과 마을 퍼레이드도 이어집니다. 레진 아트가 뭔지 뭐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것도 좋은 기회고 조그마한 키링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더욱 고령화되고 있는 북구 금곡동. 스페이스 119가 이곳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게 막막하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법칙 같은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저희 전공생들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만화나 여러 다양한 예술을 접하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스페이스 119가 여는 첫 마을 축제 청소년 아트 페스티벌은 7일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AI 기술 발전은 어디까지가 한계일까요? AI 기술로 만들어낸 창작 활동이 영화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영화제가 열립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의 전당이 AI를 활용한 첫 영화제인 부산국제인공지능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개막작은 AI 프로그램인 런웨이 젠3를 활용해 제작한 더 가디언이 선정됐습니다. 개막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트팩트 AI 필름 페스티벌에 본선 지출을 해서 폐막작으로 상영된 영화인데 저희가 초청자 AI가 아직까지 많은 영화를 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에서 이렇게 상영된 영화로서는 지금 개봉하지 않는 영화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다양한 장르를 보여드리고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멸망하고 다시 시작되는 인류 문명을 다룬 영화에서 야생을 해치며 꿈을 쫓는 키위새의 이야기까지 부산국제인공지능 영화제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신작과 화제작 등 7편이 초청됐습니다. 또 공모를 통해 본선에 진출한 15편의 영화는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삶과 죽음, 환경과 생명의 존엄성 등 다양한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화 제작 부분 자체를 AI 기술로 활용을 해서 제작된 영화들을 모아서 진행되는 영화제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영화는 15분 내외로 초단편 영화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영화에 관련된 기술을 활용해서 환경이나 재해 등 독창적인 스토리를 영화의 전당에서 영화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제 기간 AI 컨퍼런스에서는 AI를 활용한 창의적 예술 제작 사례와 영화 산업의 미래, AI 기술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200여 명이 넘는 영화 제작자와 감독,
AI 연구개발자들이 부산을 방문해 인공지능 기술의 현안들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한 80대 노인이 구청을 찾아 성금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사구청은 지난달 28일 익명을 원하는 80대 노인이 구청을 찾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은 사하군의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 속에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사하구 다대동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도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통일 아시아드 공원이 큰 김장터로 바뀌었습니다. 절인 배추에 능숙한 솜씨로 새빨간 양념을 채워 넣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맛까지 더해져 금세 먹음직스러운 김치가 완성됩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포근하고 그래서 아주 좋아요. 올해도 사하구 다대동에서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하구청과 지역복지관,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단체들이 합심해 2,000포기의 김장김치 나눔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다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사실은 마음이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배추 등 재료값이 오르면서 김장 부담이 컸던 상황. 지난해와 동일하게 2,000포기의 김장김치를 준비해 1,000세대에 나누는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매년 연말에 열리고 있는 김장김치 나눔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소중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치를 직접 담궈서 그분들한테 나눠드려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후원마저 줄어들고 있는 요즘,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버무려진 김장김치가 다대동 곳곳에 전달되며 올겨울에도 이웃사랑의 온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부산의 자영업자 경기가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요 상권의 상가는 4곳 중 1곳이 비어있을 정도인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래구에서 6년째 음식점을 운영 중인 문종대 씨. 영업 초기 12명이었던 직원은 최근 2명을 줄이면서 7명이 되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부진을 감당하기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재료비 자체가 비쌉니다.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건비를 또 줄이는 방법인데 인건비 줄이는 방법도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 또 줄어들 만큼 기존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동래구 명륜 1번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점심시간 무렵인데도 거리가 한산한 데다 임대 안내문도 즐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찾는 사람이 더 줄었다고 아우성입니다. 권리금도 바닥을 친 상황. 나가는 사람은 돈 안 받고 그냥 나갈 수밖에. 거의 우리가 들어올 때 대비하면 10% 5% 아마 그 정도밖에 못 받고 나가는 것 같아요. 올해 1분기 기준 부산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8.7%로 전국 평균인 7.6%를 웃돌았습니다. 부산 주요 상권으로 꼽히는 부산대학교 앞은 공실률이 25.6%로 가장 높았고 남포동 19.4%, 동래역은 17.7%로 나타났습니다. 4곳에서 5곳 중 1곳이 공실 상태라는 건데 상권 쇠퇴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내걸고 간판 내걸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인건비, 집세, 우리 물품비, 그다음에 세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연말을 지나면 폐업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올 만큼 사정은 더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책에 대해서도 현장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가입니다. 부산 사하구 장림포구의 분해치안은 한때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았지만 최근엔 발길이 뜸해지고 있습니다. 사하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인보우 브릿지를 조성해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인프라 개선 없이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4구 장림포구. 하나둘씩 들어선 이색 건축물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광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다리도 예쁘고 친구들이랑 놀러 와서 좀 즐거웠어요. 과거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본뜬 부네치아로 불리며 관광 명소로 각광받았지만 이제는 한산한 풍경이 이어집니다. 이에 사하구는 뜸해진 관광객 발길을 붙잡기 위해 4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레인보우 브릿지를 조성했습니다. 20m 높이의 아치형 보행교인 레인보우 브릿지는 길이 90m로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관광객을 붙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안주까지 공사는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은 이 다리만 갖고는 머물지 않지 않느냐 싶습니다. 실제로 지역 어민들과 상인들은 관광 인프라 부족을 지적합니다. 이 부네치아 초창기에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지만 현재는 관련 지원이 줄어들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들리는 곳이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머물지는 못했어요. 적어도 인파들이 흘러는 갈 수 있겠죠. 장기적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리와 같은 랜드마크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연계된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그램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장림포구 양쪽을 연결한 다리 조성으로 통행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뜸해진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까지는 추가적인 관광 인프라 보강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강서구가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회복과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문화관광 분야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김영찬 강서구청장이 강서구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내년 강서구 예산은 총 4,913억 원입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12.7% 증가했습니다. 가장 초점을 둔 곳은 강서구의 미래 성장입니다. 효율성이 낮거나 불효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되 경기 회복과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는 한편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역점 사업은 문화체육도시 구축으로 관련 예산은 올해 65억 원보다 3배가량 많은 180억 원 편성됐습니다. 명지 오션시티 멀티콤플렉스 스포츠센터의 건립을 위해 73억 원을 투입하고 국회 도서관 인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48억 원을 투입합니다. 마무리 공사 중인 낙동 아트센터는 내년 3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교육 강화를 위해선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습 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기존 입학준비금을 포함해 모두 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개발 중인 에코델타시티에 행정 기반 시설을 미리 구축하고 교통 인프라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강서구 의회 본회의에선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김정용 의원은 제2 에코델타시티에 복합 레저 지구를 조성하자고 제안했고 박병률 의원은 명지 오션시티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마스터 플랜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 설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기회의 장을, 지역 주민들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계획 변경안을 통한 추가 주차 공간 확보입니다. 법적 절차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회기 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에 4조 5천억 원 규모의 외자 유치를 통한 개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상 88층 규모의 가칭 부산 랜드마크 타워는 외벽에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이고 복합 리조트와 AI 기반의 헬스케어 센터, 초대형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랜드마크 부지입니다.
11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 16개와 맞먹는 면적입니다. 부산시는 이곳에 4조 5천억 원 규모의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새로운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그동안 랜드마크 부지 개발을 위한 공모를 2차례 진행했지만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랜드마크 부지는 과거의 다른 주요 부산의 핵심 지역의 개발 방식처럼 주거를 중심으로 한 이 개발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하에 IP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이 랜드마크 부지를 해야 된다는 게 부산시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지난번 그 공모를 2번 할 때 이를 중심으로 해서 제한 사업을 준비하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동안 이제 국제 금융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여건 때문에 입찰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공모 방식이 아니고 외자 유치 방식으로 한 것이고요. 가칭 부산 랜드마크 타워는 전체 면적 102만 제곱미터로 지하 4층, 지상 88층 규모의 복합 건축물 3개 동으로 구성됩니다. 2,000실 이상 규모의 호텔과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이 운영하는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센터, 글로벌 OTT와 국내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초대형 공연장 등이 들어섭니다. 외벽 자체가 어떤 미디어 파사드로서의 거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일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이제 삼성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AI 스마트 빌딩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전 세계 최초의 어떤 그 관광의 요소로서 활용될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항만공사와 협의해 토지 매입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착공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